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가관입니다. 지금 일본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버르장머리 고칠 곳, 주적, 일본이 아니고 북한이죠. 국민보다 정권 안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정은. 그런데 문재인 정권도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9.19 남북 군사합의서부터 파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걱정되는 것은 미사일 도발로 끝날 게 아니고 아마 그 다음 도발은 뭐냐 하는 겁니다. 서해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25일 날 아침에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죠. 이 자리에는 김정은도 함께 해가지고 현지 지도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23일에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카디즈 그리고 독도 영공 침범이 이어서 25일에는 북한까지 무력 시위를 한 셈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완전히 동래북이 됐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청와대는 지난 5월과는 달리 신속하게 인정을 했고요. 국방부도 이번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강원도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한 두 발 다 600km를 넘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애초에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 중에서 첫 번째 미사일은 430km, 두 번째 미사일은 690여 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밝혔다가 나중에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수정을 했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도 제대로 우리 국군은 탐지하지 못한 겁니다. 사거리가 600km 이상이라면 우리 남해안은 훌쩍 넘어가지고 제주도 거의 가까이 가는 지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지인 북한 호도반도로부터 제주도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바로 제주도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이 타격 가능한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미사일은 그동안 북한이 시험 발사했던 미사일보다도 더 개량된 무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 위력 시위를 북한이 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했죠. 그런데 남한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이제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했고, 특별히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고,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다. 이렇게 북한 매체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목적한 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남한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경고하는 도발이었다는 것을 내비쳤습니다. 김정은은 또한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 연습 강행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 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들을 줄기차게 개발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어서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 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한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유력 시위 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통신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경고를 한 것이고, 대통령이 경고를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경고를 한 셈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 경고대로 그 다음 도발 수순은 뭘까요? 만약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남쪽에 경고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남한에 대한 경고이고, 남한이 미국의 무기 도입이라든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 큰 도발을 할 것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비록 북한 눈치 보느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했습니다만은 이미 동맹 19-2 훈련은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예정대로 실시될 겁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첨단 무기 도입, 이건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반입될 겁니다.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넘어서는 또 다른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 도발은 남쪽의 일부 지역을 향한 국지적 도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남북 관계는 파탄나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이미 지금 끝났습니다만은 더더욱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겁니다. 북한 김정은도 지금 줄기차게 미국과 같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민족자주 입장에서 남북교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문재인의 브레인이자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맞장구 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을 모르는 미국을 빼고 남북끼리 뭘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쪽의 종북 세력들도 일제히 같은 의견을 연일 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라든지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남쪽의 이런 상황들을 자세하게 연일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이제는 외세 배격 후 민족 자주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오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쪽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공격을 해온다든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욱 강경하게 남한을, 심지어 그동안 그렇게 대북 굴종적 자세를 보여왔던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청와대입니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가 이런 지금 사태의 심각성, 위기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폴란드의 유람선 참사에도 즉시 노란색 옷을 입고 국가안전보장회 NSC를 열었던 문재인 청와대. 근데 23일에 중국, 러시아의 영공침범, 그리고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이 NSC를 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에 10시간 30분이 지나서야 NSC를 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도요, 북한의 도발 때문에 연 것이 아니고 정례회의로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당연히 대통령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거북선 횟집 가서 그거 먹느라고 참석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중러의 동해 도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이런 것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청와대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이게 지금 문재인 청와대의 시국을 보는 눈이 참 한참이나 뭐랄까요, 국민들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중국과 러시아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막 욕설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좀 퍼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정신 못 차렸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이번 경고가 어떤 사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둔감합니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그런 무너진 안보 태세의 일면을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국방이란 게 뭡니까? 설마, 그런 설마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십억, 수천억,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그런 국방의 기본 자세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남북 평화시대 도래라는 슬로건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이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 김정은의 경고성 위협을 보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가 그렇게 주장해왔고 떠들었던 이 평화의 시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6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을 국민을 위한 평화다라는 주제로 이제 재천명을 했는데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서 문 대통령 한반도의 평화시대 도래를 역설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제도 틀렸고요. 방향도 완전히 잘못된 평화관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있던 아프리카하고 지금의 한반도는 상황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그대로 대입해서 그런 말을 합니까? 멋진 말들 이리저리 엮어가지고 교묘하게 가짜 평화를 자신있게 설파하는 문 대통령을 보느라면 시대의 흐름도 역사의 교훈도 전혀 얻지 못하는 이방인의 주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번 미사일 도발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북한이 한 해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자하는 돈의 7분의 1만 사용해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김정은 정권의 안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북한을 향해서 문재인 정권은 뭔가 더 주지를 못해서 안달입니다.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사정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제공하려고 했던 국내산 쌀 5만 톤. 북한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통일부가 뭐라 그럽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럽니다. 참 대단한 지극정성입니다. 가짜 평화라도 사보겠다는 열정을 대단합니다만은 북한은 그런 쇼에 전혀 감동받지는 않습니다. 오직 남쪽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문재인 청와대의 거짓 본능만 돋보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해 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8년은 남북 간 평화구축 원년이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2018년 북핵 미사일 도발 제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도발 안 했으니까 남북 간의 평화 구축이 됐다 이거죠. 여기에 김정은의 남한을 향한 위협까지 이제 더해졌는데요. 미사일 발사가 됐으면 다 끝난 거죠. 전제가 다 무너진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주장해왔던 남북 평화체제 구축 자체도 거짓이었고 사실이 아니었음이 분명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솔직하게 남북 평화 정착이라는 슬로건을 성급했다라고 시인해야 되고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19 남북 군사합의서부터 폐기해야 됩니다. 지난 5월에 이어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선 유엔 안보리의 제재 위반이기도 하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자랑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미 남북 군사합의, 9.19 남북 군사합의가 북한은 그대로 둔 채 남쪽만의 일방적인 국방력 해체라는 거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또 그렇다는 것도 입증됐지 않습니까? 저희 와이타임스 논평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문재인 정권의 평화쇼를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평화쇼 치고는 대가도 엄청날 수 있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저지른 겁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여적죄로 기소될 수도 있을 만큼의 엄청난 반역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180도 전환을 해야 합니다.
김정은 따위한테 굽신거려가지고 뭘 얻겠다고 하는 겁니까?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간과 쓸개까지 내줄 듯한 태도를 보여도요, 이를 능멸했으면 했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아닙니까?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미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그런 북한의 본성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번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해서 정책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을 향한 지피도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서 행했던 모든 조치들 다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뭐요? 평화를 위한 오솔길이라고요? 그 오솔길에 당신네들 아들, 딸들을 아무 걱정 없이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다면 빨리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강조합니다만은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버르장머리 고칠 것도요, 일본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하는 이 상황에 청와대는 일본과 전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향해 의병이라도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서 기세등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미국에는 한미동맹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요, 한미동맹 해체까지 불사하자는 문정인을 주미대사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는 미국과도 일전할 태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문재인 정권 핵심들이나 문재인, 정세현 등의 멘토그룹, 그리고 집권 여당 민주당까지 일본을 향해서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 다루듯이 함부로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 다 하면서 정작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우방국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치면서 왜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고 해도 그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자선이 있어도 그들에 대한 규탄하려고 하는 인물은 보이질 않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규탄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중적이고 사대적이고 굴종적입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동맹편이 아니라 북중러 동맹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 아니고요, 북한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상대는 일본이 결코 아니고요, 북한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서 공조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야지 미국과의 동맹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일본이 주적이 아니고 전쟁을 할 상대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말 하면 그런 사람은 바로 친일파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입니까? 오직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 경제나 국가 안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거북선 횟집에 가서 판대소를 날리는 문 대통령,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국민들이 굶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열중하는 김정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은 구한말 시대, 열강의 혀를 날림거리던 바로 그 시대하고도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어쩌다가 한국이 이렇게 아무나 막대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까? 이 시점에 한미동맹마저 없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 도발을 하고 핵실험을 한다 해도 한미동맹이 굳건하면 그만큼 걱정과 염려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요,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남북평화라는 도구마가 문재인 정권을 지배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거센 풍랑에 내던져진
초라한 쪽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의 획기적인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싸울 의지와 능력이 없는 나라는 다른 국가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교훈을 던져주고 싶습니다. 강조합니다. 버르장머리 고칠 곳도 주적도 일본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더 이상 일본과의 전쟁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잘못된 태도 버리십시오. 국민보다 정권의 안위가 더 중요한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와이타임스 논평,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